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한적한 장터 끝자락에 작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람 부는 저녁이면 그 주막에서는 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느 날은 어린아이처럼 우는 소리가, 또 어떤 날은 배꼽 빠지게 웃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못난이 주무라 불렀습니다. 얼굴 양쪽에 깊게 패인 보조개 때문이었지요. 그 보조개가 워낙 깊어서 그늘이 져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막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왔구나. 술 한잔 하고 가시게. 주모는 늘 이렇게 말하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같았어요. 어느 가을날 노름판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인 하나가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찬 칼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다. 집에 돌아갈 면목도 없고. 상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주모는 묵묵히 술을 따라 상인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요. 상인은 고개를 들어 주모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보조개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을 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건 속이 꽉 차서 그렇답니다. 빈 벼는 오히려 뻣뻣하게 서 있지요. 주모의 말에 상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칼끈을 풀어서 주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맡아주시겠습니까? 당분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부터 상인은 남은 돈 몇 푼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물 몇 포기, 달걀 서너 개를 파는 것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몇 해가 흐른 뒤 그 상인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주막에 들러 주모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주모님 덕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늘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손님이 스스로 일어선 것이지 내가 한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모가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병든 아이를 둔 어머니에게는 약초보다 어머니 마음이 더 좋은 약이지요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며칠 뒤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가난에 찌든 농부에게는 땅을 믿으면 땅이 저절로 답해준다지요라고 했는데 그해 그 농부의 밭에서만 풍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주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모 자신은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군요. 주모님 말씀은 어떻게 다 맞는 겁니까? 어느 날 한 선비가 물었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어요.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 순간 선비는 주모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깊은 보조개 때문에 못난 얼굴이라 여겨졌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어요. 마치 고요한 연못처럼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주모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막을 찾았습니다. 주모는 늘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따뜻한 술 한 잔과 함께 마음을 달래주는 말을 건넸지요. 이렇게 못난이 주모의 소문은 점점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어요. 주막은 작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주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기생집에 팔려간 것이 시작이었어요. 15살 때부터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러야 했지요. 그곳에서 주모는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머리가 좋고 인물도 훤칠한 양반 출신이었어요. 그는 주모에게 다정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너만은 다르다. 다른 기생들과는 격이 달라.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마음의 깊이도 다르구나. 그 말에 주모는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그 사내와 달빛 아래서 속삭이며 꿈을 나누었지요. 언젠가 너를 정실부인으로 맞아들이겠다. 사내의 약속에 주모는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기생집에서 몰래 모아둔 돈까지 그에게 건넸어요. 사내는 고향에 돌아가서 혼인 준비를 하겠다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주모가 직접 그의 고향을 찾아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없소. 아, 혹시 몇 달 전에 지나간 떠돌이 말씀인가요? 그제서야 주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에요. 사내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만 노린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주모는 그날 밤 강가에서 밤새 울었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다. 오직 내 눈과 손으로만 읽은 것을 믿고 살아가겠다. 주모는 그 해에 기생집을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온갖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어요. 빨래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때로는 남의 집 부엌일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터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작은 돈을 모아 허름한 주막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주모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깨끗하게 가게 구석구석을 갖고 나갔어요. 밥 한 그릇으로 사람을 살린다. 이것이 주모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그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모 앞에서 자꾸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주모, 우리 마누라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네. 아이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소. 어느 날 한 사내가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주모는 조용히 술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아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서 큽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까지 품어주시면 되지요. 그 사내는 며칠 뒤 아이를 업고 다시 왔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안처럼 마음에 콱 받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내가 물었지만 주모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저절로 떠올랐어요. 또 다른 날에는 시집살이에 지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하소연했습니다. 주모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오히려 고운 말 한 자락이 겨울바람도 녹인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혼내시는 건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걸 겁니다. 오히려 먼저 고운 말을 건네보세요. 여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며칠 뒤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모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좋은 눈빛과 언행을 보이니 어머님도 바뀌셨습니다. 주모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주모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주모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내가 때때로 떠올랐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주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정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막에 오는 손님들을 볼 때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주모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장터에서 싸움이 나도 집안에 걱정이 생겨도 사람들은 주모를 찾았어요. 주모는 늘 조용히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주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원하던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사꽃이 만발한 오후, 주막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사내가 들어섰는데 걸음걸이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주모는 손님을 맞으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쳤어요.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주모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내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바로 자신의 돈만 가지고 떠난 그 사내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나 봅니다. 수염이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시 뵙게 되다니.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술 한잔 하시겠어요? 주모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어요. 사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기억하지요. 다만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른 사람 같아서요. 주모는 술을 따라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사내는 그 술잔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면목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값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다만 인생값은 좀 치고 가시지요. 주모의 말에 사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마셨어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쓰라렸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다 잃었어요. 자네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모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고향에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돌아온 것도 모르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셔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군요. 자네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장사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정직한 장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주모는 여전히 날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술잔에 술을 채워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장터에서 신기한 주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자네가 고개를 들어 주모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분이 당신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감히 오지 못했을 텐데. 주모는 고요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오지 못하셨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러 오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다. 자네는 주모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사내는 주막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사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주모는 문을 열고 나와서 말했어요. 마당에 집단이 있어요. 주위만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하지만 하룻밤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습니다. 자네는 고마운 마음에 주막 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모 소문을 듣고 찾아온 듯한 떠돌이가 주모 곁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주모님, 저 사람 믿어도 되겠소? 혹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지요? 단골 손님 중 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모는 웃으며 답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진짜를 놓치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막상 마주하니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그 당당했던 사내가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요? 부담이 되면 진작 쫓아냈겠지요. 주모의 답은 담담했지만 사내는 그 안에 숨은 뜻을 읽으려 했었습니다. 그럼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요? 일할 곳을 찾으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주모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이 사내가 다시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미워만 하기엔 그녀가 느꼈던 과거, 사랑의 감정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엔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내가 주막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장터 사람들의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주모에게 직접 와서 걱정을 표했어요. 주모님은 너무 착하셔서 문제예요. 저런 떠돌이들은 사람들 속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모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사람도 술도 오래 놓아도 봐야 진짜 맛을 알지요. 주모의 이런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주모의 판단을 믿고 따라왔던 터이니까요. 사실 주모도 사내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있었어요. 과연 이번엔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깨끗하게 쓸었어요. 손님들이 흘린 음식 찌꺼기도 말끔히 치웠습니다. 어느 날은 주막 지붕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버려진 기와를 가져다가 직접 고치기도 했어요. 주모는 그런 사내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예전과는 정말 달라진 걸까? 주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사내는 거만하고 게을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큰 불이 났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불이야, 불났어.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모두들 우왕좌왕하며 자기 물건이나 챙기기 바빴어요. 그런데 주모는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미리 큰 항아리 여러 개의 물을 가득 받아둔 것이 떠올랐지요. 여기 물이 있어요. 모두 이리로 오세요. 주모의 외침에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차 안에도 물동이를 들고 불길을 향해 뛰어갔어요. 조심해요. 위험해요. 주모가 소리쳤지만 사내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점 안에 갇힌 아이를 구하려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 사내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그을음투성이었고 팔에는 화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사내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불을 꺼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모두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주모는 사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더구나 아이잖아요. 사내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주모는 그 말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예전에 당신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이 진짜 저입니다. 사내의 말에 주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마음이 생기면 쉽게 변하지 않지요. 사내는 주모의 말을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불이 난 장터를 정리하러 온 마을 사람들이 사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의심스러운 떠돌이였는데 이제는 고마운 은인이 되었거든요.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사람들이 사내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내는 어색해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고마운 소리를 들어본 거였거든요. 주모는 그런 사내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이제 믿어도 될까? 하지만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없었어요.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고 나니 쉽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사내가 말했습니다. 주모는 답했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노력한 결과지요. 아닙니다. 주모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내의 진심 어린 말에 주모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다시 한번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설렘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자네가 주막에 머문 지 2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장터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사내 자신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모에게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령 용서를 구한다 해도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주막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자네는 마당을 쓸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모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주모는 혼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촛불 아래서 바늘을 움직이는 모습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네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과거에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자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버리고 돈에 눈이 멀었다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때 주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직 안 주무십니까? 주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나요? 손님들 옷이 찢어진 게 있어서 꿰매주려고요. 다네는 주모의 말에 또 한 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님들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다니. 자신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자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주모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자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마를 댔어요.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아픔을 들여 미안합니다. 주모는 깜짝 놀라서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자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만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때 당신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와 깨달은 저를 용서하세요. 주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올라왔어요. 일어나세요. 주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제 인생은 엉망이었어요. 뭘 해도 잘 안 됐고 사람들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지요. 하지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를요. 자네는 주모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주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용서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네는 주모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주는 사람만의 몫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그만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주모는 일어서서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변했습니다. 이 2달 동안 당신 곁에서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네의 간절한 목소리에 주모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을 주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요. 그날 밤 주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네의 간절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네의 눈에서 예전과는 다른 진심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모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 사내의 모습을 보며 주모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모의 예언 같은 말들이 더욱 정확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해 뜨기 전에 김서방 아들이 돌아올 거예요. 주모가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정말로 다음날 새벽에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김서방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박할머니 잃어버린 반지가 우물가 버드나무 아래 있어요. 이 말도 그대로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모의 이런 능력을 더욱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주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주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얼굴 보면 뭔가 보이더라고요. 주모의 신기한 능력이 더욱 널리 알려지자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가족을 둔 사람, 사업이 안 되는 상인,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주막 문턱을 넘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을 사또였어요. 사또는 주모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며 불쾌해했습니다. 저런 무당 같은 것이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니. 사또는 부하들에게 주모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의외였어요. 주모는 돈을 받고 점을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을 팔면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고 며칠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여러 의원을 불러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주모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요? 내가 어찌 그런 무당에게 가겠소? 사또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병은 더욱 심해졌어요. 의원들도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사또의 부인이 몰래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부인처럼 차려입고 왔어요.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낫지 않습니다. 부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모는 부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드님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나 보군요. 무슨 말씀인가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을 때도 있지요. 마음의 병이 깊으면 몸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어머니가 아드님과 진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부인은 주모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들 곁에 앉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때까지 의식을 잃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어머니.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미워만 하실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부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또가 너무 엄하게 대해서 아들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며칠 후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자 사또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주모에게 다녀온 일을 털어놓자 사또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 여자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지나고 보니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또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경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상부에서 마을 검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또는 이 기회에 주모를 잡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저 주모를 체포하라. 미신 유포 혐의다. 관리들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미리 장터에 퍼져나갔어요. 주모를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마을 사람들이 붕괴했습니다. 주모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관리들이 주막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주모를 지키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물러서시오. 관의 명령을 거역하겠소? 관리가 호통을 쳤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잡아가려 하는 거요? 우리를 도와준 분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항의에 관리들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여자를 지키려고 나설 줄 몰랐거든요. 결국 사또가 직접 나와야 했습니다. 사또는 주모 앞에 서서 물었어요. 도대체 너는 무엇이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느냐? 주모는 고개를 숙이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저 술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마라. 점을 보고 미래를 맞히지 않았느냐? 저는 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뿐입니다. 사또는 주모의 담담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럼
내가 한 말들이 맞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잣도도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도 주무님을 지키고 있어. 이건 분명 좋은 징조야. 사람들의 외침에 삿도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를 잡아간다면 민심이 크게 흉흉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결국 삿도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라. 삿도가 떠나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주모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주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삿도가 물러간 후 마을 사람들의 주모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을 목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주모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여러 가지를 제안했어요. 주모님, 이 작은 주막으로는 부족해요. 큰 주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돈도 모아서 드릴게요. 평생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주모는 이런 제안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며칠 후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어요. 주막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주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말 들어주다 보면 나를 잊게 되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주모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을 뿐입니다. 그래도 주모님의 말씀은 늘 맞았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찾아드린 것뿐이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모에게는 분명 특별한 것이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주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로 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주모는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돌면서 살려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함께 가도 될까요? 주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자네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주모의 말에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믿음을 쌓아가겠어요. 며칠 후 주모는 주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만류했지만 주모의 결심은 굳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2년이 되면 그곳이 어디든 다시 만나겠지요. 주모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는 둘, 입은 하나예요. 먼저 들으라는 뜻이지요. 무슨 뜻인가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서로 말을 잘 들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도 있답니다. 사람들은 주모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주모와 사내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길을 나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시 꼭 돌아와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주모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자네는 주모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자네가 물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머물고 아니면 또 떠나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그대를 지켜드리겠어요.
자네의 진심 어린 말에 주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갔어요.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주모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모가 남긴 말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아껴주기 시작했어요. 주모님 말씀대로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자.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모는 떠났지만 주모의 가르침은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더욱 화목하게 살아갔어요. 주모가 떠난 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막이 있던 자리에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났습니다. 그 꽃은 참 특이했어요. 모양은 그리 예쁘지 않았지만 향은 은은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주모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았지요. 이 꽃 이름이 뭐지?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못난이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못난이 꽃은 계절이 바뀌어도 지지 않았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계속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주모가 남긴 선물인가 봐. 분명 그럴 거야. 우리를 잊지 말라는 뜻이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주모에 대한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못난이 꽃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주모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모와 함께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주모가 사람들을 도왔는지, 어떤 말로 위로해 주었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분이셨어요.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바꿔주셨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면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주모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주모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장터에 새로운 주막이 들어섰습니다. 주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지은 것이었어요. 주모님이 계셨던 자리에 다시 주막을 만들자. 그래, 주모님의 정신을 이어가자. 새 주막은 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주막과 비슷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주모는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주모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며 자신이 죽기 전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다고 했죠.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주모처럼 신기한 능력은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못지 않았어요. 한편 주모와 사내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사내는 정말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게으르고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실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네가 주모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노력한 결과지요. 아니에요. 당신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모는 이제 사내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의 진심을 확인했거든요.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주모는 다시 작은 주막을 열었고 사내는 그 옆에서 도왔어요. 이제 정말 마음이 꽉 찬 듯이 행복해요. 주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모의 못난이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피어 있었어요. 새로운 세대들도 그 꽃을 보며 주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신기한 주모님이 계셨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지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주모를 잊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못난이 꽃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모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모가 남긴 지혜였습니다. 사람은 많이 배워야 말을 하고 많이 겪어야 듣게 된다지요. 이것이 주모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는 데서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못난이 꽃은 오늘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주모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한 그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옛말에 사람은 얼굴값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주모의 깊은 보조개는 못났다고 여겨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어요. 또 귀는 둘, 입은 하나라는 말도 있지요. 하늘이 우리에게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고 만드셨나 봅니다. 주모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세상살이가 팍팍할 때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운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못난이 꽃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